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선생님이 관계사, 특히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을 한번 정의해 볼까요? 관계 있는 대명사가 두 문장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관계대명사란 관계 있는 대명사가 두 문장을, 보시면 대명사와 명사 둘 중에 하나겠죠? 두 문장을 연결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I have a white dog. It is 3 months old. 되셨죠? 자, 여기서 관계 있는 대명사와 명사를 찾아보시겠습니까? 관계 있는 대명사는 dog과 dog을 나타내는 it 얘입니다. 자, 그런데 두 문장을 같이 연결하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얘와 얘가 같이 연결됐으니 이 두 문장을 연결하자 하는 말이죠. 그러면 I have white dog 되셨죠? 다음 얘가 대명사를 대신하여서 dog이라는 애를 which라는 애가 들어오고 white dog which is 2 months old.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하얀 게 있어요. 그것은 3개월짜리죠. 이렇게 했을 때 나는 2, 3 months 이거 지우자. 나는 3개월짜리 하얀 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지우고 올가미로 하면 될걸. 되셨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관계대명사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관계대명사란 관계 있는 명사와 관계 있는 대명사, 그 중에 대명사를 대신하여 두 문장을 연결하는 말, 이해되셨죠? 항상 문법을 공부할 때는 그 문장의 이름을 스스로 내가 정의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개념들이 머리에 들어와서 그 개념을 갖고 다른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하나 더 얘기할 건 그러면 선행사라는 것은 뭐하냐라는 거죠. 우리나라 문법은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자가 많습니다. 앞선자, 행할 행자, 말씀사자. 즉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 이것을 선행사라고 합니다. 선행사는 반드시 명사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명사를 대신한 거거든. 그래서 나는 3개월짜리 하얀 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사를 3개월짜리 하얀 개를 갖고 있어요 하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되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는 집안은 즉 형용사입니다. 좀 이따 더 알겠지만 요렇게 주어, 동사 있기 때문에 얘를 수식해서 관계대명사가 끌고 오는 문장은 항상 형용사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법책을 보면 가끔씩 관계대명사와 형용사절이라는 제목이 있다면 관계대명사가 끌고 오는 애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개념 첫 번째 문제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관계대명사가 무엇인지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선행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선행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가 끌고 오는 문장은 형용사절이라는 관계를 알고 계시면 개념의 설명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문법은 항상 제목을 갖고 그 다음에 제목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잘 이해하면 됩니다. 자, 대명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주어를 대신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를 대신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를 나타내는 명사를 대신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명사를 대신하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테크닉을 한번 해볼까? 안 지워지네. 다시. 이렇게 지우자. 자, 이런 경우 주격 관계대명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즉, 주어를 대신하는 대명사를 대신하여 문장을 연결하는 거죠. 자, 다시 생각해 볼까요? We know Tom. He is diligent student. he라는 말은 여기서 탐을 대신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그렇죠. 주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주어 일을 하는 대명사를 대신하여서 탐이라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문장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We know Tom, who is diligent student.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성실한 탐을 알아요. 그래서 얘가 형용사절이죠. 탐이라는 명사를 설명해서. 주격관계대명사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주격관계대명사는 뭐가 있을까요? 선행사가 사람일 때와 사물인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주어를 대신하는 애를 대신할 때 사람일 때는 who를 쓰고 사물일 때는 which 혹은 that을 씁니다. that은 요즘 많이 쓰죠. 됐나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은 주격 관계 대명사의 정의, 그 다음에 얘를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고치는 법, 그리고 주격 대명사일 때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다 해서 무엇을 쓰는지를 꼭 책을 갖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설명은 단순히 정확한 포인트일 뿐이니까 이 내용을 들으면 다시 여러분이 교과서를 보고 교과서를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눠보고 두 문장을 다시 한 문장으로 고쳐보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대명사는 무슨 대명사가 있다고 그랬죠? 주격, 목적격, 소유격. 그러면 자, 다시 볼까요? 아니면 빨간색으로 해볼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그러면 뭐 할까요? 그렇죠. 목적어를 나타내는 대명사를 대신하여 두 문장을 연결하는 말이죠. 한번 이해해 볼까요? He is a man, 명사. I like to invite him. 되셨죠? man과 관계 있는 애가 바로 him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적어라는 것은 나는 초대하고 싶어요. 근데 누구를 초대하고 싶다? 즉 초대하다는 동사의 행동이나 동작이 미치는 대상. 초대하고 싶어. 뭘 초대하고 싶어? 그를 초대하고 싶어요. 이것이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목적격은 보기만 해도 힘이죠. 여자일 때는 her이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일 때는 them이고 그렇지? 자, 이렇게 됐을 때 관계 있는 명사 사람이고 그리고 얘가 대명사가 목적어 일을 하네. 그래서 whom을 갖다 놓고 He is the man whom I like to invite.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요 정도 설명하면 이제 갑자기 정신을 잃으면서 이 소린지 저 소린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는 그랬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랑 사물일 때랑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일 때는 whom, 사물일 때는 which를 쓰시면 됩니다. that을 쓰셔도 상관없고 또 that을 쓰셔도 상관없죠.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The ladder began to slip. 사다리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는데 자, he was standing on it. 되셨습니까? 여기서 대명사 보이십니까? 다른 데는 대명사. 자, 관계 있는 게 뭐일까요? ladder와 관계 있는 대명사는 it입니다. he가 아니죠. 자,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 문장을 연결하고 싶어. 이건 목적격인지 어떻게 알아요? 목적격은 전치사 뒤에 오거나 이렇게 동사, 즉 좋아해? 어떻게 해? 이렇게 할 때는 목적격, 전치사 다음에 오는 것은 무조건 목적격이에요. 자, 그러면 목적격이라는 걸 확인했고 관계 있는 애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관계 있는 명사 뒤에 온다. 됐습니까? 잘못 이해하는 사람 중에는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 있는 명사 다음에 rather, 어떤 rather, which, 목적격, 사물, 그래서 which를 쓰죠. which he was standing on, 되셨습니까? 요까지가 ladder를 설명하고 있죠. 그가 올라선 사다니는 어떻게 됐나요? began to sleep.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포인트 빵빵빵. 아, 관계대명사는 그냥 순서대로 문장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사람인지 사물인지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대명사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소유격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세 번째는 관계 있는 선행사 앞에 선행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온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여 봅시다. 그러면 다시 소유를 나타내는 대명사를 대신하여 관계 있는 명사와 연결하는 것. 즉, 볼까요? I brought up a girl 되셨죠? 키우다라는 얘기예요. 자, 명사 보였습니다. 그런데 her parents were dead 되셨습니까? 명사와 관련 그 소녀의 parents니까 근데 그 소녀 얘는 소유격을 나타내죠. 그렇다면 선행사가 사람일 때와 사물일 때 기억하셨나요? 그럴 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hose를 쓰고 사물일 때는 whose나 of which를 씁니다. 땡땡땡땡 소유격 대명사는 대시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두 문장을 연결해 볼까요? I brought up a girl. 됐죠? 자, 선행사. 근데 어떤 거일까요? 그래서 사람이니까 얘를 없애고 whose parents were dead. 되셨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소녀를 길렀습니다. 소녀를 꾸며주는 형용사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The book is mine. 한 문장. 다음,
Its cover is torn. 여기서 it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그쵸? books입니다. 책의 커버가 뜯겼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관계 있는 애는 the book 이라고 얘기했고 it는 소유를 나타내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얘를 없애고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나란히 연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선행사 앞에 the book, 어떤 book? 사물이니까 whose나 of which를 써서 the book whose cover is torn 책이 찢겨진 것은 is mine, 내 겁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해하셨나요? 자,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해했는데 요쯤 되면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으니까 반드시 주격 관계대명사의 다른 센텐스를 우리의 교과서에서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아 이래서 이렇구나 선생님처럼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보고 그다음에 두 문장을 연결해보고 두 문장을 붙여도 보고 하고 문제를 풀어보고